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신경과 주민경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의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편두통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두통 환자의 가장 흔한 두통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집단에서 긴장형 두통 유병률은 약 30에서 50%, 편두통은 약 5에서 10% 정도입니다. 편두통은 반복되는 두통과 동반 증상으로 인해서 결근, 결석, 능률 저하 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긴장형 두통에 비해서 편두통이 더 증상이 심하고 고통스럽고 일상활동에 장애가 심해 병원을 방문하는 두통 환자의 가장 흔한 진단은 편두통입니다. 이 그림은 병원을 방문하는 두통 환자의 진단 분류를 보여드린 건데요. 제일 앞에 빨간색에 있는 이 편두통이 전체 환자의 42%, 약 50%가 편두통이고 약 4분의 1의 27%는 긴장형 두통이기 됩니다. 그리고 16.29%로 되어 있는 기초 1대 두통은 제일 많이 흔한 두통은 찌름 두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약 50%가 편두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두통은 어느 쪽이 아픈가? 편두통에서 한쪽 머리 아픈 경우는 전체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편두통 환자의 나머지 절반은 양쪽 머리가 아프게 되죠. 두통이 심할수록 양쪽 머리가 더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두통의 유형을 보게 된다면 찌끈거리고 맥박치는 두통이 있게 되고 쑤시고 아리는 두통, 진두르고 조이는 두통, 쿡쿡 찌르는 두통 등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박동이 제일 90%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머리가 심하게 아픈 경우가 두통의 하나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두통은 박동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두통이 같이 나타나고 같은 사람에서도 다양한 두통의 양상이 각 두통 발작 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두통 진단 기준이 되는데요. 이제 두통 진단 기준은 5번 이상 발작이 있는 경우, 그리고 4에서 72시간 이상이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 그가 두 가지가 이제 필수 조건이고, 이제 두통 특성에서는 다음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을 가진다. 일직성, 박동성, 중등도 또는 심도의 특성, 일상활동, 머리가 흔들리게 아픈 것들,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통 특성에 있으면 흔히 이제 편통은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게 아프다고 알고 계시는데 양쪽 머리가 비박동통, 띵하게 아프더라도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고 일상활동, 머리가 움직일 때 아픈 그런 증세가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진단이 가능하고요. 동반 증상에서는 구역 또는 구토, 빛공포증과 소리공포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빛과 소리가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서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어서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진단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구역, 그러니까 체함, 메스꺼림, 울렁거림 등을 이야기합니다. 한쪽 두통은 전체 편통의 절반에서 관찰이 되고 반복적인 사파 두통, 가끔 이제 아픈 두통에서 구역이 동반이 된다면 편통일 가능성이 민감도 81%, 특이도 83%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구역이 가끔이라도 동반이 된다면 그 두통은 편두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병의원을 방문하는 편두통 환자의 1차 선택 약물은 트립탄이다. 급성기 치료라는 것은 아플 때 먹는 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두통 환자가 단순 진통제, 혼합 진통제를 약국에서 사용한 이후에 병의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병의원을 방문하는 두통 환자들은 트립탄을 우선 투여를 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편두통 급성기 약물은 발작 초기에 투여하는 것이 후기에 투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많이 이제 저희들이 처방을 내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진통제 처방을 하게 되면 아플 때까지 참다가 먹으라고 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아플 때마다 참다가 먹는 게 아니라 초기에 느낌이 올 때, 두통이 약할 때 빨리 먹는 것을 권장되고 있습니다. 심한 구역 구토를 동반한 환자한테는 비경구적 투여를 고려하여 항구토제를 투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과용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 비특이 약물은 일주일에 3일이야, 특이 약물은 일주일에 2일 이하로 사용 횟수를 제한해야 됩니다. 약물별 특성을 보게 된다면 심플 아날제식스가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인데 경도, 중등도, 심도의 편통에서 1차 치료 약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충분한 용량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잘 듣게 되는데 하루 최대 용량의 절반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근데 아스피린은 한국에서 500짜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약 1000mg에서 1200mg, 우리가 이제 그냥 약국에서 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500짜리도 있고 650짜리도 있는데 대개 2알 정도 먹으면 생각보다 잘 듣게 됩니다. 엔세이드는 한국에서 이제
그 편통에 쓸 수 있는 게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톨페나믹 애시드, 폰탈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항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성 편통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립탄하고 같이 섞어서 쓰게 된다면 효과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 트립탄이 한 5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트립탄을 사용하는지를 아시면, 그리고 어떤 특성을 아시게 된다면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효과가 빠르고 짧다, 부작용이 좀 더 많다, 그런 트립탄으로서는 수마트립탄, 졸미트립탄, 알모트립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고 부작용이 적다, 포르바트립탄, 나라트립탄 등이 있게 됩니다. 이제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좀 더 많은 트립탄 중에 알모트립탄은 이 수마트립탄이나 졸미트립탄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약하고 부작용이 조금 더 적은 트립탄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두통 전문하시는 선생님들은 엔세이드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의 하루 투여량의 절반을 한 번에 투여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빠른 효과의 상승, 진통 효과의 상승 둘 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작용이 늦게 사용되는 포르바트립탄이나 나라트립탄을 엔세이드와 같이 사용한 시에 빠른 효과의 시작, 진통 효과의 증가, 부작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편통으로 병원에 내온 환자의 최대 용량은 수마트립탄 하루에 6정, 졸미트립탄 하루에 4정, 알모트립탄, 나라트립탄, 포르바트립탄, 나머지 트립탄은 2정을 하루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험급여는 조금 다른데요. 수마트립탄은 하루에 4개, 나머지 졸미트립탄, 알모트립탄, 나라트립탄, 포르바트립탄은 하루에 2개까지 급여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만족도는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번을 사용해보고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결정은 약을 약할 때 빨리 먹고 2시간 내에 소실이 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2시간 내에 소실이 된다면 효과가 있다고 결정을 하고 있고, 2시간 내에 소실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효과가 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트립탄 부작용은 주로 수마트립탄은 등과 가슴이 불편하고 화끈거림이 있고, 졸미트립탄은 졸림, 어지럼 등이 있으나 대개 일시적이고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불편한 부작용이죠. 금기증도 있는데요.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고혈압. 트립탄이 약간 혈관 수축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인 경우에는 조금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트립탄도 혈관 수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약물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에르고타 트립탄을 병용 투여, 타 트립탄과 병용 투여는 동반되지 않습니다. 마오 이니비터 등을 우울제로 사용했을 때는 금지가 되지만은 SSRI는 동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신 때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은 알고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병의원을 방문하는 편통 환자 60%는 예방치료의 대상이다. 예방치료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립탄을 자주 먹어야 되는 경우를 예방치료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한 주에 2회 이상 두통이 있는 경우를 고용량이라 그러고, 이러한 경우에서는 급성기 치료에 의한 약물 과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두통이 너무 자주 생김으로써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외에도 급성치료약이 금기이거나 급성기 치료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과량을 투여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선호하는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예방치료는 급성기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기 치료에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최소 유효용량으로 시작을 하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 서서히 증량합니다. 각 약물을 충분한 시간 동안 사용해 본다. 임상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최고조가 될 때까지 2-3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너무 조기에 중단을 하지 않고, 호르몬 연관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3회의 생리주기 동안을 시도해 본다. 그리고 한번 사용하게 된다면 4에서 6개월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약물을 감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약 절반이 편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예방치료가 되는 게 64%가 예방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병원에 오는 환자의 두통 환자의 절반이 편통이고, 편통 환자 60%가 예방치료의 대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두통 환자의 30%가 예방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방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치료 약물부터 보게 된다면 ABCD라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A는 안티에필렙틱, 항경련제, 토피라메이트,
데파코트 등이 있고, B는 베타브로커, 프로프라놀, 아테놀 등이 있습니다. C는 칼슘 채널 브로커, 시베리움, 헤다크 등이 있고, D는 안티디프레선트, TCA라든지 SNRI 등이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외의 약물로서는 칸데살탄, 고혈압약,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등이 편통 예방치료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치료 약물은 어떻게 선택하냐? 환자에 따라서 시행하면 됩니다. 젊은 여성인 경우에서는 베타차단제 또는 토피라메이트, 약간 살이 빠지기 때문에, 노인에서는 이제 이게 토피라메이트 같은 게 인지가 좀 떨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데파코트를 쓰게 되고, 불면증, 근막 통증, 목결림 있는 경우에서는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틴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뇨, 천식이 있으면 베타 차단제는 금기를 하게 되고, 노인인 경우에서는 천식, 당뇨, 어지럼, 입마름,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되도록 베타 차단제 및 아미트립틴은 피하도록 합니다. 토피라메이트의 흔한 부작용인 손저림 있는 경우에서는 베타 차단제, 데파코트를 사용하게 되고,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에서는 두통 전문가들은 항경련제인 토피라메이트나 데파코트 그리고 보톡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미트립틴의 졸림, 목결림이 있는 경우에서는 노어트립틴을 사용하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이제 노어트립틴이 최근에 생산이 중단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서는 효과가 있는 칸데살탄, 아테놀 등을 사용하면 한 가지 약물로 두 가지를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의 평가, 효과는 최소 3주간의 경과를 관찰해 효과 여부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두고 볼까를 하는데요. 조금 병원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2주 뒤에 정도 보셔가지고 그 부작용을 체크해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걸 보기 위해서는 3주나 한 달 뒤에 보셔가지고 효과가 충분히 났는지를 보고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치료 성공의 발작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50% 이상이 감소하거나 발작 지속 시간의 감소, 급성약물에 의한 반응의 향상을 이야기합니다. 환자들한테 분명히 예방치료한다고 해서 완전히 소실이 되지 않는 점을 가르쳐 주시고요. 환자들은 이제 두통 강도가 약해지고 급성기 약물의 반응이 좋아짐으로 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6개월 정도 사용하고 감량을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감량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먹어도 시베리움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아마 병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편통 약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몇 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항-CGRP 단클론 항체. CGRP란 물질을 한번 보면 혈관의 염증을 유발을 하고 혈관의 혈류를 더 증가시키며 통증을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막과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데 CGRP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CGRP,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CGRP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는 단클론 항체는 하주 편통 환자의 두통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4가지가 개발이 됐죠. 에레누밥, 갈카네주밥, 프레마네주밥, 에피티네주밥이 있게 되고, 국내에서는 갈카네주밥이 엠겔리티라는 상품명, 프레마네주밥이 아조비라는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되어 있고, 둘 다 CGRP 펩타이드 항체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엠겔리티는 첫 번째는 2대를 맞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달에 한 대씩 맞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레마네주밥은 한 달에 한 대씩 맞거나 혹은 3달에 3대씩 맞는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만성 편통과 사파 편통에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임상 결과, 요거 이제 별 제가 4개까지 달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사파 편통과 만성 편통에 모두 효과가 있고, 한 달에 1회 내지 3달에 1회 주사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20에서 40%의 환자는 75% 이상 편통이 감소하는 슈퍼 리스판더이고 10%는 두통이 소실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약물 중에, 예방약물 중에 두통이 소실되는 약물이 없었는데 최초의 두통이 소실될 정도의 효과가 있는 약물이 나왔고, 용량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50% 이상 편통 일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50%, 25%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즉 75%가 치료에 반응하는 약물입니다. 보톡스를 포함한 기존의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에도 편통 예방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나이브한 환자 똑같은 정도의 반응률을 가지게 됩니다.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발진, 변비, 탈모 등이 있는데요. 이건 약물마다 좀 다른데, 주사 부위 통증이나 주사 부위 발진은 2에서 5% 정도로 그 CGRP 주사마다 좀 비슷하고요. 갈카네주밥이 변비가 조금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약한 변비가 20%, 심한 변비가 2에서 5% 정도가 있게 됩니다. 아조비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그게 적고요. 탈모는 일부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발매되지 않는
에레누밥 등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추해 부위의 부작용이 2에서 5% 때때로 힘드는데 알레르기 약물,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변비는 장에 CGRP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처음에 약 5% 정도로 보고됐으나 갈탄의 주반에 약한 변비 20% 정도, 이때인 경우에 마그네슘 등을 투여를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됩니다. 인후염, 크레마네 주밥에 아조비에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지만 환자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다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탈모, 에레누밥 아이모명에 현저하고 다른 약물에도 소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서도 고혈압, 남성 성기능장애, 레이누 증상, 조직계다가 있는데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약물 먹던 사람들에 비하면 뭐 거의 부작용이 없다시피 하는 약물이고, 일부에서는 있다, 소수에서는 있다고 미리 말씀을 알려주시면 환자들이 뭐 오해를 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5-HTF 작용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편통약으로 많이 쓰는 트립탄들이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가지고 심혈관 질환들한테 못 쓴다,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앞에 여기 나와 있는 트립탄에서는 이게 5BD 수용체인데 수마트립탄, 졸미트립탄, 알모트립탄, 뭐 우리 알고 있는 트립탄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F도 일부가 작용을 해요. F에 작용하는 것들이 수마트립탄, 졸미탄인데 이게 BD 작용체를 쏙 빼고 F만 작용을 해서 만든 것이 라스미디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레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관 수축 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 있고, 특히 흔하진 않지만 모야모야 환자들 고통이 자주 있기 때문에 모야모야 환자들한테 쓰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제 트립탄하고 비슷한 정도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트립탄이 금기해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어지러움, 졸림 등이 한 10에서 20%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레이보라는 상품명으로 비보험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CGRP 수용체 억제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건 지판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판트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처음으로 아토제판트가 나왔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리메제판트라는 약물이 나왔습니다. 이 약물은 좀 기존약물과 달리 급성기, 아플 때 먹어도 되고 예방약물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아플 때 먹는 약물로서 효과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트립탄에 약 먹고 좋아지는 세라피틱 게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라세보에 비해서 효과 있는 약물이 15에서 20%가 되는데 지판트는 5에서 7%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혈관도 수축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때 쓸 수 있는 거는 심혈관 질환 또는 위험인자가 있어서 트립탄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써볼 수가 있다. 뭐 이거는 라스미디탄하고 마찬가지지만 라스미디탄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라스미디탄 힘들다면 CGRP 수용체 억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탄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CGRP 억제제를 급성기 약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나왔던 앞서 말씀드린 아토제판트, 편통 예방약물로서 쓰는 아토제판트인데 2023년도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경구 투여를 하게 되고 효과 발생은 5에서 7일부터 나타나고 치료 효과는 3개월까지, 효과 없더라도 3개월까지 투여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는 항CGRP 단클론 항체와 유사하게 되고 부작용은 체중 감소가 한 10%, 부역이 한 5%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의료보험 비급여 품목이고, 효과는 CGRP 단클론 항체 효과가 없는 경우에서도 일부 환자들한테 아토제판트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한번 정리를 해서 본다면 편두통은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두통입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편통 환자의 1차 선택 약물은 트립탄이고, 병원을 방문하는 편통 환자의 60%는 예방치료의 대상입니다. CGRP 단클론 항체는 기존의 경구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 치료제이고, CGRP 수용체 억제제는 급성기와 예방치료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